안녕하세요, 로망아빠입니다. 2021년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미국 동부의 테네시 차타누가, 테네시 내슈빌, 켄터키 맘모스 케이브 캠프그라운드, 켄터키 맘모스 케이브 국립공원, 웨스트 버지니아 카나와 스테이트 포레스트 캠프그라운드, 웨스트 버지니아 찰스턴, 버지니아 센터빌, 코네티커주 웨스트 톰슨 레이크 캠프그라운드, 그리고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하버드 대학까지. 이제 4박 5일간 1360마일 2188km를 달렸다. 테네시주, 켄터키주, 웨스트 버지니아주, 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 델라웨어주, 뉴저지주, 뉴욕주, 커네티커주, 매사추세츠주 10개의 주를 거치며 여행하였다. 첫째 날의 여행길입니다. 오늘은 차타누가에서 출발해서 내슈빌까지 가는 여행이고요. 그 다음 맘모스 케이브 캠프그라운드까지 여행을 합니다. 여기 테네시는요, 지역으로 지도에서 나누어 보면요, 이렇게 테네시가 지역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위로 켄터키주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밑으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엘라베마, 미시시피, 알칸사스, 미주리, 웨스트 버지니아, 여기 위쪽은 오하이오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여행은 차타누가에서 출발해서 내슈빌을 여행하고요. 그 다음 켄터키주에 있는 맘모스 케이브 국립공원까지 가는 여행이 되겠습니다. 차타누가에서 내슈빌까지 약 2시간 7분 걸리고 134마일의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차타누가에서 켄터키주에 있는 맘모스 케이브 국립공원까지 약 3시간 32분이 걸리고 총 229마일의 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다 함께 출발! 나는야 로망 아빠, 여행하는 아빠, 로망 향해 떠나는 로망 아빠, 어디든 간다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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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Dream Papa. I-75 프리웨이 고속도로 남쪽으로 달리고 있다. 6월의 테네시 하늘과 도로이다. 구름은 뭉게뭉게하고 양쪽 도로의 나무들은 푸르다. 모든 주들이 다 이렇게 푸르지는 않을 것이다. 테네시 내슈빌로 가려면 북쪽으로 가야 하는데 남쪽으로 달리고 있다. 그것은 75번 고속도로에서 남쪽으로 가다가 24번 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이다. 이제 75번과 24번 고속도로가 갈라진다는 표지판이다. 이제 I-24 고속도로가 시작된다. 이제 테네시주를 벗어나 조지아주로 들어선다. I-24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이 도로에서는 테네시, 조지아, 다시 테네시로 잠깐 사이에 들락날락하는 것을 경험한다. 여기서 조지아에서 테네시로 들어선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멤피스 출신이라 테네시주를 대표하는 인물로 자랑하며 더 발런티어 스테이츠라는 이름으로 테네시주의 별명으로 불린다. 테네시는 1812년 전쟁 중에 1500명의 의용군을 파견하는 중요한 역할로 인해 이 별명이 주어졌다고 한다. 테네시 강에 만든 니카잭 댐이 만든 저수지 니카잭 호를 통과한다.
테네시주의 내시빌로 들어왔다. 내시빌은 미국 테네시주 중부에 있는 도시로 테네시주의 주도이다. 컨트리 음악의 도시 미국 남부의 아테네라고 일컬어지며 한때 이곳에서 미국 음반의 대다수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 존 자이겐탈러 보행자 다리는 미국 테네시주 내시빌에 있는 컴버랜드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이다. 이 다리는 960m에 달하며 세계에서 가장 긴 보행자 다리 중 하나이다. 가는 도시마다 자기가 사는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각 도시의 특색을 살려내려는 각 도시마다의 자부심이 대단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나는 나의 자부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나의 가족의 자부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나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자고 다짐해 본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날 잘 가꾸어 보자. 미식 축구 경기장 닛산 스타디움이 보인다. 내시빌 시내를 걸어본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걷고 어떤 사람들은 바나 레스토랑에서 음료와 식사를 즐긴다. 음악의 도시답게 곳곳에서 음악을 연주하거나 음악 소리들이 크게 들린다. 내시빌 페달 타번이라는 페달을 밟으며 음료수를 마시면서 시내를 관광하는 것이다. 여럿이서 와서 저걸 타면서 기분 내는 것은 최고의 관광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 분수의 소리가 시원하게 들린다. 내슈빌의 셔머혼 심포니 센터이다. 가장 큰 기부를 한 셔머혼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고 한다. 이제 내슈빌을 떠난다. 테네시주 내시빌에서 주 경계선을 넘어 켄터키주 볼링 글린 지역까지 1시간 달려왔다. 주 고속도로를 달리다 켄터키 국도로 들어선다. 맘모스 케이브 국립공원 표지판이다.
맘모스 케이브 캠프그라운드 가는 길로 들어섰다. 캠핑장 가기 전에 캠프파이어 나무를 사야겠다.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없다. 난 예약을 미리 했기 때문에 내가 배정받은 캠프장으로 가면 된다. 내 자리를 찾았다. 저녁 시간에 도착해서 바로 저녁 식사 준비를 한다. 간단하게 김치찌개를 준비한다. 월마트에서 산 김치와 소세지, 양파, 세라뇨, 파를 준비했다. 비비고 사골, 곰탕을 육수로 사용하려고 한다. 가스불을 켜고 냄비에 물을 끓여 햇반을 데운다. 끓는 물로 나무판을 닦아준다. 도마도 닦아준다. 끓인 물은 캠프장 지하수라서 모래가 나오므로 버리고 냄비에 육수를 넣고 적당량의 김치를 넣고 소세지를 꺼내 물로 기름기를 좀 닦아내고 적당히 잘라 냄비에 넣는다. 양파를 잘라 넣는다. 세라뇨를 잘라 넣는다. 할라피뇨보다 작은 세라뇨는 우리나라 고추 같은 매콤한 멕시코 고추이다. 쪽파를 잘라 넣는다. 그리고 고춧가루를 조금 넣고 미온 후추, 다진 마늘을 넣어준다. 그리고 끓이면 끝이다. 참 쉽죠? 다른 반찬 없이 먹어도 맛있다. 한국 아저씨, 김치찌개면 된다. 김칫국인지 찌개인지 모호하지만 캠프장에서 먹는 간단한 식사임에도 맛있는 한 끼 식사이다. 앞에 보이는 멋있는 정원을 보며 근사하게 식사한다. 저녁 식사가 끝났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감성을 자극하는 파이어우드를 피워본다. 역시 캠프장에서는 캠프파이어가 마지막 순서이다. 주위에 벌써 반딧불들이 춤을 춘다. 영상으로 반딧불들이 잡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 내 앞에는 반딧불들이 반짝이며 돌아다닌다. 불 앞에 앉아 멍하니 지나는 사이 밤이 찾아왔다. 이렇게 둘이 아닌 혼자 불을 마주하면 대화는 늘 나 자신과 한다. 넌 누구냐? 넌 어떻게 살아왔냐? 너의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지 않느냐? 어떻게 사는 게 진짜 행복한 인생인가? 산 날보다 살아갈 인생이 짧은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런 질문들을 자신에게 해보고 이리저리 답을 찾고 기억나지 않는 나만의 대답을 어둠 속에 뱉어버린다. 그리고 흔적 없이 사라진다. 부디 오늘의 시간이 의미 있었기를 바라고 내일은 또다시 내가 하는 것이 의미 있기를 바라며 낯선 곳에서 어둠을 커튼 삼아 나만의 잠자리로 들어간다. 굿나잇. 둘째 날입니다.
테네시 차타누가에서 컨트리 음악의 도시 내시빌을 여행하고 켄터키 맘모스 케이브 캠프그라운드에서 잤습니다. 오늘은 켄터키주 맘모스 케이브 국립공원을 여행하고 웨스트 버지니아주에 있는 카나와 스테이트 포레스트 캠프그라운드까지 가는 여행입니다. 맘모스 케이브 국립공원에서 카나와 스테이트 포레스트 캠프그라운드까지 자동차로 약 5시간이 소요되고 314마일의 거리의 여행이 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출발! 나는야 로망 아빠 여행하는 아빠 로망 향해 떠나는 로망 아빠 어디든 간다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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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Dream Papa. 새날이 밝았다. 차에서 자고 일어났다. 울창한 숲에서 하룻밤이었다. 좀 더웠지만 조용하고 안전하게 잤다. 오늘 아침은 닭 육수에 쌀이 들어간 통조림으로 간단히 아침 식사를 한다. 냄비에 물을 붓고 통조림 내용물을 넣고 불을 켠다. 파를 씻고 가위로 잘라 냄비에 넣는다. 양파도 잘라 넣는다. 김치도 넣는다. 이건 한국 아저씨 입맛에 맞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통조림 음식이니까 건강 생각해서 왠지 몸에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보완해 준다는 뜻에서 통조림 음식을 먹는 것을 합리화한다. 멕시코 고추 세라노도 넣는다. 이제 아침 식사가 완성되었다. 접시에 담아 자연 식탁에 앉아 아름다운 새들의 노래와 신선한 공기를 반찬 삼아 아침을 먹는다. 아침을 먹었으니 세수를 하고 떠날 준비를 한다. 이제 맘모스 케이브 캠프장을 떠난다. 여기서 국립공원 매표소까지는 차로 5분 거리이다. 도착했다. 차를 주차하고 매표소로 향한다. 케이브 투어 안내를 보여주는 곳이다. 어떤 코스가 몇 시에 가능한지, 또 표를 구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날씨 정보 등을 알려준다. 다행히 10시부터 가이드 없이 혼자 동굴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보여준다. 매표소를 들어서니 화요일 오전 평일임에도 사람들이 꽤 있다. 일단 표부터 사자. 오전 10시 15분 표를 샀다. 내가 산 셀프 가이드 코스의 성인 가격은 8불이다. 캠핑장은 하룻밤에 25불이었다. 안내소에 국립공원을 대략적으로 안내하는 관광판이 있다. 안내소를 나와 입장 시간에 맞추어 정해진 모임 장소로 가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자,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석회암 동굴 여행을 하러 간다. 미국은 여행 코스를 한번 하려면 이렇게 거쳐야 하는 순서들이 때로는 많이 있다.
다 안전을 위하여 하리라 생각하고 사람들이 잘 따른다. Perfect. Thank you. 표 검사를 받는다. 동굴로 들어가기 전 사람들이 겉옷을 입는다. 동굴 입구는 계단을 따라 내려간다. 진짜 아래 동굴로부터 엄청나게 시원한 바람이 나온다. 바깥은 더운 상태인데 시원한 바람 때문에 갑자기 에어컨이 있는 곳에 들어온 기분이다. 만약 겨울에 방문한다면 겉옷은 필수적으로 가져와야겠다. 동굴 안이 대체적으로 어둡게 되어 있어서 영상은 잘 나오지 않는다. 동굴을 잘 볼 수 있게 환하게 해놓으면 안 되나? 한 시간 정도의 동굴 여행이 마쳐진다. 여행을 마치는 곳에 힝코 중후군 스테이션이 있으니 신발을 소독하라는 경고판이 보인다. 힝코 중후군은 놀라운 속도로 미국 북동부에서 중부로 퍼진 겨울잠을 자는 박쥐의 신종 질병이란다. 동굴 밖으로 나오니 안경에 김이 서렸다. 주위에 여러 등산로들이 있다는 안내가 보인다. Good. Oh, wonderful. Humid outside, right? Yeah. 안내 직원들이 내 안경에 김이 서린 걸 보고 말을 걸어준다. 이제 맘모스 동굴 국립공원을 떠난다. 여기 국립공원에서 오늘의 목적지 카나와 스테이트 포레스트 캠프그라운드까지 자동차로 약 5시간이 소요되고 314마일의 거리의 여행이다. 주유소에 들렀다. 목적지까지 3시간이 남았다. 캠프장까지 24분이 남았다. 켄터키 맘모스 동굴 국립공원에서 쭉 북쪽으로 올라와서 지금은 웨스트 버지니아 주로 넘어온 상태이다. 지금은 찰스턴이라는 도시에 있는 것이다. 캠프장까지 12분이 남았다. 여기서부터 카나와 스테이트 포레스트 길이 캠프장까지 연결되어 있다. 역시 캠프장으로 들어가는 길은 푸르르고 자연의 숲이 울창하다. 이런 풍경은 마음의 평안과 신선함을 준다. 그래서 메마른 빌딩 도시에서 일만 하던 중년들에게는 항상 숲을 그리워하는 로망이 있나 보다. 캠프장 입구이다. 캠프장 오피스까지 왔다. 이미 오피스 문은 닫았다. 내가 알아서 캠프장을 찾아가야 한다. 화장실과 샤워장을 미리 점검했는데 여기는 간이 화장실밖에 없다. 한 레저 차량이 자리를 잡았다. 저 뒤가 내가 예약한 자리이다. 저녁 준비를 쉽게 하기 위해 차를 후진해서 주차한다. 해가 지기 전 빨리 저녁을 해 먹자. 이제는 제법 이전보다는 손과 발이 빠르다.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이다. 글쎄, 찌개가 될지 국이 될지는 해봐야 알겠지만 육수를 붓고 소세지를 씻어 가위로 잘라 넣는다. 양파 잘라 넣는다. 세라노 잘라 넣는다. 파 잘라 넣는다. 감자까지 넣는다. 주미성 조추, 다진 마늘까지 넣는다. 고춧가루 넣고 마무리한다. 전자레인지에 햇반을 데운다. 이렇게 해서 해가 지기 전 된장찌개를 후다닥 만들었다. 자, 어서 저녁을 먹자. 그래도 맛있다. 왜냐면 멋있는 자연숲 정원을 보면서 야외에서 먹는 식사는 맛 없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한국 아저씨가 서툴게 만들어도 맛있다. 이 아름다운 경치를 보시라. 우거진 숲에 흐르는 시내, 그리고 타는 나무 화로. 그 먼 옛날 시골에서 내가 놀던 그 모습 같다. 그래서 옛날 이 모습 속에서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하던 어릴 적 모습이 떠오른다. 그리고 애써 계속해서 그 모습들을 기억하려고 애쓴다. 가족이 어떤 이유로든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을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 후회와 아쉬운 삶을 보상하자. 이것도 다른 외로움이지만 우울한 중년의 로망을 실현한다면 내 가족을 여유로움으로 더욱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아름다운 밤이 내려온다. 다가오는 어둠이 두렵지 않다. 내일의 아침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굿나잇. 여행 세 번째 날입니다. 테네시 차타누가에서 내슈빌과 맘모스 케이브 국립공원을 여행하고 카나와 스테이트 포레스트 캠프그라운드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여기 캠프장에서 출발해서 가까운 웨스트 버지니아 주의 주도인 찰스턴을 여행하고 버지니아주 센터빌로 가는 여행입니다. 다 함께 출발! 나는야 로망 아빠, 여행하는 아빠, 로망 향해 떠나는 로망 아빠, 어디든 간다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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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Dream Papa. 오늘은 6월 30일 수요일 아침, 상쾌한 아침을 맞았다. 카나와 스테이트 포레스트 캠프그라운드, 어젯밤에 와서 자고 일어났다. 캠프장의 아침 모습이다. 아침으로 뭘 먹을까 하다가 샐러드에 빵하고 커피를 끓였다. 맘모스 국립공원에서 잘 때는 더웠었는데 어젯밤은 그렇게 덥지 않게 잘 잤다. 벌레다. 아직 벌레에 적응이 안 된다. 그래서 아침에 가스 토치로 테이블 밑을 토치불로 벌레들을 청소했다. 아직까지는 거미, 벌, 그리고 개미들이 징그럽다. 차에 자면서도 벌레들이 걱정이다. 아무래도 숲이다 보니 벌레들의 천국이다. 벌레들을 뭐라 할 수 없고 내가 빨리 자연에 적응해야 한다. 어젯밤 여기 들어오니까 인터넷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외부에 연락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어제 가족들이 많이 걱정했을 것 같다. 현대사회에서 인터넷과 통신이 끊기니까 답답해지는 금단 현상 같은 게 왔었다. 한편으로는 나한테만 집중할 수 있다는 긍정적 생각도 들었다. 물고기들이 엄청 빠르게 움직인다. 장난기가 발동되었다. 돌을 던지니까
물고기들이 꼭꼭 숨어버렸다. 물이 되게 맑다. 물속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 내 마음도 같이 맑아지는 것 같다. 오늘 아침은 진짜 일찍 일어났다. 5시 30분 되니까 눈이 떠졌다. 집에서는 집일 내 개인일 이것저것 하다 보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게 되는데 인터넷이 끊기니까 밤에 할 일이 없어 일찍 자게 된다. 어젯밤에 양쪽 팔에 모기인지 벌레인지 한 방씩 물렸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가려웠다. 벌레 물린 데 바르는 연고를 발랐더니 가려움증이 좀 가라앉았다. 이 베나드릴 연고는 처방전 없이 마트에 가면 살 수 있다. 캠프장에서 좀 올라오니 화장실이 있어서 세수를 하고 떠나려 한다. 화장실이 깨끗하다. 이제 캠프장을 떠난다. 길 옆에 표지판이 있어 들어가 본다. 카나와 국유림의 개발에 대한 기념물이다. 찰스턴 시내가 보이기 시작한다. 카나와 강을 건넌다. 왼쪽에 캐피톨 골드 돔이 보인다. 캐피톨 골드 돔 주위에 차를 주차하고 카나와 강 쪽으로 내려왔다. 유유히 흐르는 카나와 강이다. 이 건물은 웨스트 버지니아 주 청사이다. 1932년에 헌납되었다고 한다. 돔의 높이 89m이다. 저 꼭대기에 금으로 되어 있는 돔이 보인다. 돔은 구리와 금박으로 도금을 했다고 한다. 찰스턴의 연중 무휴 캐피톨 마켓이다. 기차역에 자리 잡은 실내외 시장은 농산물과 특산품 상점이 어우러져 있다. 해산물, 스시 또는 정육점이 있다. 여러가지 종류의 식사를 할 수 있다. 쇼핑하는 동안 커피를 마시고 장인의 초콜릿, 이국적인 치즈와 와인을 즐길 수 있다. 아기자기한 시장이어서 잠깐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다. 점심을 먹으러 캐피톨 마켓에 스시 가든에 앉았다. 모듬 스시를 시켰다. 오랜만에 스시를 먹어본다.
맛있다. 이제 시장을 떠나 찰스턴 시내를 둘러보자. 시내를 벗어나 달리다 잠깐 드론을 찍자. 비가 장난 아니게 차창을 내리친다. 앞이 안 보인다. 차를 옆으로 빼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든다. 달리다 보니 비가 그쳤다. 그래도 하늘이 흐리다. 레스트 에어리어를 들러 화장실을 들렀다 가자. 이제 하늘이 화창하면서 도로가 아름답게 펼쳐진다. 주유소에 들러서 주유를 하자. 그리고 커피와 화장실은 필수다. 갑자기 차가 막힌다. 경찰차가 갓길로 빠르게 달려가는 것을 보니 어디 사고가 났나 보다. 버지니아 센터빌로 들어왔다. 여기는 매번 북동부 지역을 거쳐갈 때면 들르는 곳이다. 왜냐면 처남 식구가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오늘 저녁은 처남과 조카와 같이 식사를 한다. 먹고 싶었던 짜장, 짬뽕을 먹기로 했다. 한국 음식이 그리워지면 찾는 짜장면, 그리고 짬뽕은 한국인의 몸에 배인 흔적 같다고 할까? 한국 아저씨 단무지와 생양파에 춘장을 맛있게 찍어 먹는다. 탕수육은 조카를 위하여, 나는 이렇게 맛있게 저녁을 먹고 오늘 저녁은 도시의 공간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하룻밤을 보낸다. 도시는 때론 어지럽지만 그 도시 속에 사는 아름다운 사람들과의 이야기는 나를 풍요롭게 한다. 도시가 발전하며 도시를 발달시키듯 이야기를 나누며 배우며 사람들은 나를 발전시킨다. 맛있는 음식들과 아름다운 사람을 만난 오늘은 아름다운 밤을 기억시키며 편안하게 하루를 마감한다. 여행 네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버지니아주 센터빌에서 출발해서 메릴랜드주, 델라웨어주, 뉴저지주, 뉴욕시를 통과하고 커네티컷주 동북쪽의 웨스트 톰슨 레이크 캠프그라운드까지 가는 여행입니다. 다 함께 출발! 나는야 로망 아빠 여행하는 아빠 로망 향해 떠나니 로망 아빠 어디든 간다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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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Dream Papa 오늘은 2021년 7월 1일 오전이다. 너무 푹 자는 바람에 늦게 아침을 맞았다. 현재 오전 11시 7분에 출발한다. 여기는 버지니아주 센터빌이다. 버지니아라는 이름은 처녀 여왕이라고 불린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1세를 따라 붙여졌다. 북쪽으로 웨스트 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 워싱턴 DC와 접하며 동쪽으로 체서피크만과 대서양, 남쪽으로 노스캐롤라이나주와 테너시주, 서쪽으로 켄터키주와 웨스트 버지니아주와 접한다. 주도는 리치먼드, 최대 도시는 버지니아 비치이다. 고속도로 66번을 달리고 있다. 고속도로 66번을 달리다가 방향을 바꾸어 고속도로 495번을 달리고 있다. 이 고속도로를 타면서 북쪽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메릴랜드주를 만나게 된다. 또 다른 고속도로 95번을 달리고 있다. 이 고속도로를 타면서 북쪽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시티를 만나게 된다. 여기는 메릴랜드 볼티모어 시티이다. 볼티모어는 미국 메릴랜드 주의 독립시이며 메릴랜드 주에서 가장 큰 도시로 문화와 산업의 중심지이다. 볼티모어 95번 고속도로의 포트 맥헤니 터널이다. 이 터널은 통행료 4불을 받는다. 이제 메릴랜드주, 델라웨어주를 지나 뉴저지주의 제임스 페니모어 쿠퍼 서비스 에어리아 쪽으로 달리고 있다. 이 고속도로 이름은 뉴저지 턴파이크이다. 미국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유료 고속도로 중에 하나이다. 뉴저지 턴파이크는 뉴저지뿐만 아니라 델라웨어, 펜실베니아, 뉴욕까지 가는 도로이다. 그래서인지 미국의 다른 고속도로 휴게소와 달리 휴게소가 도로와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기분이 난다.
이제 버지니아에서 4시간가량을 달려 뉴저지주의 뉴 브런스위크까지 왔다. 뉴욕시티가 가까워지고 있다. 조지 워싱턴 다리에 가까워지고 있다. 유료 도로가 또 나온다. 트럭들은 좌우 도로로 빠지라는 안내판이다. 이지 패스라는 하이패스 같은 거다. 헐, 도로요금 $16이다. 조지 워싱턴 다리로 곧 진입한다. 내가 달리는 다리는 아래층이다. 이 다리는 아래층과 위층으로 되어 있다. 이 조지 워싱턴 다리는 뉴욕 맨하튼과 뉴저지 포트리를 연결하는 현수교이다. 이 다리는 허드슨 강 위에 있다. 이 주변에 한국 분들이 많이 산다고 한다. 한인들 사이에서 이 다리는 조다리로 불린다고 하는데, 조다리. 이름을 짧게 하니 좀 웃기는 다리 이름이랄까? 이 다리의 총 길이는 1067m이며 넓이 36m이며 미국에서 4번째 규모이고 1962년 8월 29일에 개통되었다 한다. 원래 명칭은 허디스강 다리이었으나 초대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조지 워싱턴 다리로 바뀌었다고 한다. 이 조지 워싱턴 다리는 세계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다리 중에 하나라고 한다. 소문에 하루의 통행료 수입만 $100만 넘는다고 한다. 하나로 12억, 정말 억소리 난다. 링컨 터널 통행량도 장난 아니던데 통행 요금은 둘 다 $16로 갔다. 뉴욕주에서 코네티컷주에 들어왔다. 코네티컷주는 미국의 동쪽에서도 북쪽에 있는 주이다. 코네티컷주는 롱아일랜드에서 북쪽, 뉴욕주에서 동쪽, 매사추주에서 남쪽, 로드아일랜드 주에서 서쪽에 위치해 있다. 코네티컷주는 미국의 뉴잉글랜드라 불리는 지역의 주에 속해 있다. 뉴잉글랜드는 미국 북동부의 대서양 연안에 있는 매사추세츠, 코네티컷주, 로드아일랜드주, 바우먼트주, 메인주, 뉴햄프셔주의 6개 주로 이루어진 지역을 말한다. 나는 코네티컷주를 처음 방문해 보는 곳이다. 북쪽으로 올라가며 빗줄기가 세지고 있다. 차에 연료를 채우고 저녁 식사를 위해 옆 출구로 나간다. 요즘은 매장 내 주문이 가능하다. 그래서 드라이브 뚜루로 안 가도 된다. 내가 어디든지 믿고 먹는 햄버거는 버거킹이다. 어딜 가든 맛이 똑같아서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 커네티컷 버거킹 와퍼 세트에 $8.49, 치즈 올리고 세금 붙으니까 $11.26이다. 커네티컷주 메리 파크웨이를 달린다. 95번 고속도로를 향해 간다. 출발지로부터 5시간 가량을 달리고 있다. 해는 지고 있고 어둠이 내리고 있는데 비가 많이 온다. 지금쯤 캠프장에 도착했어야 할 시간이지만 비가 오는 바람에 뉴욕 쪽에서 여기까지 계속해서 차가 밀리는 바람에 늦어지고 있다. 캠프장에 밤 9시까지 가야 한다. 9시면 캠프장을 닫기 때문이다. 출발지로부터 6시간 가량을 달리고 있다. 어두워서 더 이상 표지판이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출발지로부터 6시간 30분가량을 달리고 있다. 고속도로 I-395 북쪽으로 달린다. 코네티컷에서 매사추세츠까지 연결하는 도로이다. 주유소에 들러 주유를 하고 화장실을 가야겠다. 한산한 주유소이고 늦은 시간이라 차들이 없다. 드디어 웨스트 톰슨 레이크 캠프 그라운드로 가는 출구로 빠진다.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 좌회전을 하고 나니 길이 더 어둡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일 수가 있나? 웨스트 톰슨 레이크 캠프 그라운드 가는 길 표지판이 보인다. 너무 어두워서 길이 안 보인다. 거의 기다시피 운전을 한다. 다행히 캠프그라운드 표지판이 보인다. 다행히 차들이 보인다. 인터넷이 연결되어 구글맵이 되니 다행이다. 이런 상황에서 구글맵까지 안 되었으면 길을 잃을 뻔했다. 캠프장 입구까지 왔다. 현재 시간 밤 9시가 넘은 상황이다. 사람이 안 보인다. 캠프장이 닫혔다.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다. 비는 오고 사람은 없고 문은 닫히고 이럴 땐 어찌해야 하나. 여기 캠프장 바깥에 차를 세우고 자야 하나? 무섭기도 하다. 그래, 일단 밝은 곳으로 이동하자. 가까운 월마트로 가서 다음을 생각해보자. 15분 정도를 운전해서 가까운 월마트로 왔다. 낯선 월마트에서 자려니 여기도 선뜻 내키지 않는다. 여기서 매사추세츠주 넘어 40분쯤 가면 모텔 6가 있어 예약을 했다. 오늘 밤은 거기서 편히 자기로 결정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생전 처음 와보는 곳에서 예약한 캠프장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이 칠흑 같은 밤에 아직도 40분은 더 달려야 하니 참 내 자신이 한심해 보인다. 이 나이에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괜히 호기를 부린 게 아닌가 생각도 해본다. 또 하나를 깨닫는 것은 다음 여행부터는 항상 여유 시간을 가지고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기상이 안 좋다거나 도로교통 사정으로 도착 예정 시간에 못 도착할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생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처럼 여행도 어쩔 땐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라는 걸 알았다. 그렇다면 최소는 그 상황을 만났을 때 해결하는 능력을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밤 깨닫는다. 오늘 밤은 따뜻한 샤워를 할 수 있고 아늑하고 포근한 침대에서 오늘의 피로를 씻을 수 있다는 긍정적 생각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굿나잇. 여행 5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매사추세츠주 노스보로에 있는 모텔 6에서 출발해서 40분 정도 동쪽으로 올라가서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하버드 대학교까지 가는 여행입니다. 다 함께 출발! 나는야 로망 아빠 여행하는 아빠 로망 향해 떠나는 로망 아빠
어디든 간다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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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Dream Papa. 지금은 2021년 7월 2일 오전 10시 26분이다. 어제 그렇게 비가 오더니 오늘도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다. 어제 호텔에서 잔 게 다행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비가 올 때는 좀 편안하게 잠도 자고 쉬면서 다음 여행을 준비하는 게 좋은 것 같다. 모텔 6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운영되는 저렴한 모텔 체인 회사이다. 개인적으로 다른 저렴한 호텔급에 비해 깨끗하고 벌레도 잘 안 나오는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혼자 하는 여행자에게 적절한 호텔이라 나는 편리하게 이용하는 모텔이다. 매사추세츠주는 미국 북동부 뉴 잉글랜드 지방에 있는 주다. 주도는 보스턴이다. 동쪽으로 대서양과 접하고 북쪽으로 버몬트주와 뉴햄프셔주, 남쪽으로 로드 아일랜드주와 코네티컷주, 서쪽으로 뉴욕주와 접한다. 주 이름은 한때 이 지역 동쪽에 살았던 매사추세츠족 이름에서 왔다고 한다. 영국 청교도들이 정착했던 탓에 그들의 정신문화가 깊이 박혀있다고 한다. 아일랜드 이민자가 많아 아일랜드 문화가 강한 주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 매사추세츠주는 유서 깊은 교육의 고장이다. 1636년 미국 최초 고등교육기관이 이 주에서 세워졌고 현재 세계 인류 대학 중 가운데 하나인 하버드 대학교가 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MIT라 불리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등 명문 대학들이 이 매사추세츠주에 있다. 나는 이 매사추세츠주를 코네티컷주에 이어 처음 방문해 보는 곳이다. 출발지로부터 30여 분을 달려 뉴턴이라는 도시를 지나고 있다. 10분 정도면 하버드 대학 쪽에 도착한다. 이제 I-95 고속도로에서 케임브리지로 가는 131번 출구로 빠진다. 두 갈래 길에서 케임브리지로 가야 한다. 이제 케임브리지 스트리트를 건너며 좌회전한다. 왼쪽에 찰스강을 따라 올라간다. 하버드 스퀘어 표지판이다. 곧 우회전한다. 주차장을 찾았다. 하버드 스퀘어 파킹 가라지이다. 이리로 들어가자. 건물 주차장이라 비를 피할 수는 있겠다. 시간대별로 주차 요금표가 나온다. 6불, 12불, 16불, 24불, 28불. 주차를 하고 건물 밖으로 나와 구글 맵을 켜고 하버드 대학교 쪽으로 간다. 케임브리지 세이빙 뱅크가 보이는 하버드 대학교 주변에 하버드 스퀘어라는 곳이다. 이곳에는 레스토랑, 기념품 가게, 서점 등 여러 다양한 가게들이 있고 하버드 대학생들도 많지만 관광객들도 많이 눈에 보인다. 내 눈에는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들이 부모들과 관광하여 온 듯한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 어휴, 이놈의 비.
비야 좀 그쳐라. 하버드 대학의 정문이 뭐 이래? 생각보다 작다. 학교 건물이 케임브리지 도시 안에 이곳저곳 널려 있어 특별히 정문 개념이 별로 없다고들 한다. 하버드 대학교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위치한 아이비리그 사립대학이다. 아이비리그라는 말은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8개 명문대학을 말한다. 이 8개 명문대학에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펜실베니아, 컬럼비아, 코넬, 다트머스, 브라운 대학교가 포함된다. 나는 하버드 대학 하면 이 존 하버드 동상의 왼발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여기에 온 이유도 이 동상이 보고 싶어 왔다. 유니버시티 홀 앞에 있는 이 존 하버드의 동상 왼발 끝을 만지면 자신이나 가족이 하버드 대학에 들어간다는 소문으로 관광객들이 하도 많이 만져 왼발 끝만 금색으로 되어 반짝거린다. 진짜로 금색이었다. 이 건물은 와이드너 도서관이다. 1912년 타이타닉 침몰로 사망한 하버드 졸업생 해리 엘킨스 와이드너의 부모가 대학 측의 도서관 건립비를 기증했다. 여기는 하버드 홀이다. 원래 1672년에 지어진 목조 구조였지만 그 이후 1870년에 건물은 개조, 확장되었다고 한다. 존 하버드 동상을 둘러보고 다시 하버드 스퀘어 쪽으로 나오니 학교 건너편에 바로 찰스 썸너 동상과 케임브리지 최초의 교회가 보인다. 케임브리지 역사 안내판도 보인다. 케임브리지 커먼이다. 케임브리지 커먼은 하버드 스퀘어 근처에 있으며 매사추세츠 주 케임브리지에 있는 공원이면서 미국의 역사적 랜드마크이다. 이 공원의 역사는 250년 이상이라고 한다. 옛날 이곳은 군인들의 훈련과 야영지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공원에서 내려오는 길에 하버드 대학 길 맞은편에 비빔밥 같은 음식을 파는 가게가 있어서 둘러보았다. 퓨전 비빔밥이랄까? 진짜 김치를 주문할 수 있다. 모든 재료는 고객이 원하는 재료를 선택해서 주문하는 주문형 비빔밥이다. 나는 한국인답게 김치 선택 양을 너무 많이 담아 조금 먹고 싸가지고 나왔다. 왜냐면 쉑쉑버거를 먹고 싶었기 때문이다. 서부는 인앤아웃 버거, 동부는 쉑쉑버거 또는 파이브 가이즈 버거가 미국 3대 버거라 할 수 있다. 메뉴판에 100% 앵거스 쇠고기는 호르몬이나 항생제가 전혀 사용되지 않은 미국에서 자연스럽게 사육되고 방목하여 얻은 것이다 라는 말이 적혀 있다. 쉑버거 1개와 감자튀김, 음료 해서 9.72달러가 나왔다. 소스를 뿌린 패티 위에 상추와 토마토를 올렸다. 촉촉한 감자튀김이다. 이 나이에 버거를 보며 감탄을 하다니 미국 사람 다 되었나? 하버드 스퀘어 파킹 가라지에 주차요금은 2시간 30분 적용받아 24달러를 지불했다. 자, 이제 또 떠나자. 이제 어디로 갈까요? 여전히 비가 내린다. 2021년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미국 동부의 테네시 차타누가, 테네시 내슈빌, 켄터키 맘모스 케이브 캠프그라운드, 켄터키 맘모스 케이브 국립공원, 웨스트 버지니아 카나와 스테이트 포레스트 캠프그라운드,
웨스트 버지니아 찰스턴, 버지니아 센터빌, 코네티컷주 웨스트 톰슨 레이크 캠프그라운드, 그리고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하버드 대학까지. 이제 4박 5일간 1360마일 2188km를 달렸다. 테네시주, 켄터키주, 웨스트 버지니아주, 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 델라웨어주, 뉴저지주, 뉴욕주, 커네티컷주, 매사추세츠주 10개의 주를 거치며 여행하였다. 여행은 언제나 두려움과 도전을 준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 마주하는 두려움들은 많다. 나같이 한 곳에서만 익숙했던 사람에게는 더욱 그런 것 같다. 오늘처럼 낯선 장소, 사람, 역사를 만나면서 막막함이 다가오지만 조금씩 낯선 두려움과 고독을 극복하는 지혜를 배우게 된다. 매사추세츠주의 선구자들이 이 신대륙의 미지의 세계를 발견하면서 엄청난 자유와 행복을 만났으리라 생각해 본다. 그래서 앞으로 만날 낯선 곳으로의 여행은 나를 더 믿고 사랑하게 될 것이다. 여행을 통해 나의 로망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펼치는 시간을 갖자. 50중년에 시작한 서툰 셀프 여행이지만 나의 남은 인생을 긍정적 희망적으로 만들어 가리라.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 낯선 곳으로의 여행. 자, 이제 또 떠나자. 나는야 로망 아빠, 여행하는 아빠, 로망 향해 떠나네. 로망 아빠, 어디든 간다네. yeah.